이번에는 삼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투라고 하는 것은 스며들 삼자에 침투할 투자입니다. 무엇이 스며들어서 침투하는가 라고 봤을 때 주인공은 바로 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용매죠. 그래서 물이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물이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삼투다라고 말을 합니다. 일명 물의 확산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삼투를 설명할 때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 배추를 절이는 겁니다. 일단 소금을 뿌리게 되면 소금은 용질이죠. 용질의 경우에는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을 보통 합니다. 그래서 이 소금의 경우에는 바깥쪽에서 뿌렸으니까 밖에가 더 많겠죠.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죠. 반면에 물은 배추 안이 많고 바깥쪽은 물이 거의 없죠. 공기 중에는. 그래서 물이 많은 쪽에서 적은 쪽인 바깥으로 나오려고 한다는 거죠. 서로 간의 농도의 어떤 평형을 위해서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이 배추가 절여지는 원리는 두 가지가 숨어져 있습니다. 소금의 경우에는 확산의 원리로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물의 경우는 삼투의 원리로 밖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자, 이 삼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투라고 하는 것은 막을 경계로 해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가는 현상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삼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막을 갖고 있죠. 보통 반투과성 막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반투과성 막에는 뭐 셀로판지나 세포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물이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그러니까 반투과성 막을 사이에 두고 물이 용매가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하는 현상을 삼투다라고 표현을 하죠. 자, 이때 이 삼투로 인해서 반투과성 막이, 그러니까 물이 이동하다 보면 물이 이렇게 미는 힘이 있다 보니까 반투과성 막이 압력을 받겠죠. 이 압력을 삼투압이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삼투압이라고 하는 것이 왜 생겼는가의 원리를 좀 따져볼까요? 일단 이렇게 반투과성 막이 있고 양쪽에 물만 있다면 이 반투과성 막은 압력을 받지 않죠. 그냥 물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막은 물만 있을 때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삼투압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만약의 경우 여기에 용질, 소금을 만약에 집어넣는다면 이 물이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물이 많은 쪽에서 적은 쪽, 그러니까 저농도에서 고농도 쪽으로 물이 이동한다라는 거죠. 그럼 결국 삼투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물만 있었을 때는 존재하지 않다가 이 용질이 들어가니까 삼투압이 존재하게 됐죠. 결국 삼투압은 농도 때문에 삼투압이 존재하게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농도가 삼투압을 만들어냈다라고 볼 수 있고, 또한 이 지금 용질이 들어있는 쪽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쪽에, 이 왼쪽에 있는 물을 잡아당기는 힘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지금 농도를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을 기준으로 본다면 삼투압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잡아당기는 힘이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투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농도가 삼투압을 결정한다라는 점과, 그리고 이 삼투압은 결국 이 용질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 이 물을 잡아당기는 힘이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죠. 자, 이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해서 앞으로 내용에 적용을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또 하나, 이 삼투압은 우리가 이 용액만 두고 삼투압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조금 애매하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삼투압이라고 하는 것은 반투과성 막을 경계로
물을 잡아당기는 힘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여기는 지금 반투과성 막도 없고 용액이 두 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삼투압을 왜 물어보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사실은 이 지금 용액, 그러니까 농도를 가지고 있는 물질은 어떤 환경에 물이 주어진다면 분명히 잡아당기는 힘을 갖겠죠. 그러니까 그 가능성이 얼마냐, 그 힘이 얼마냐를 물어보는 거죠. 지금 당장 옆에 없다 할지라도 얘가 용질을 갖고 있고 농도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을 잡아당길 힘은 분명히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 힘이 얼마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질을 갖고 있다면 삼투압은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삼투압이라고 하는 것의 값을 반토프란 사람이 그 식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어떻게 반토프는 이야기를 했냐면 용액에서 이 용질은 기체처럼 행동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빈 공간 안에 이 기체 분자가 움직이듯이 용액 안에서 용질이 기체처럼 행동한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이 반트호프는 이상기체 방정식을 이용해서 삼투압을 계산하는 식을 제시합니다. 이상기체 방정식은 PV는 nRT인데, 그러니까 P는 여기에서 이제 삼투압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V는 부피, N은 몰수, R은 기체 상수, T는 절대 온도가 되죠. 그래서 P는 V분의 N, RT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V분의 N, 그러니까 부피당 몰수는 몰농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삼투압은 CRT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삼투압을 계산할 때 몰농도와 기체 상수와 절대 온도를 곱하게 되면 이 삼투압이 얼마인지를 알아낼 수 있죠. 그러니까 기체 상수나 절대 온도의 경우에는 값이 거의 상수에 가깝기 때문에 변함이 거의 없고, 그래서 몰농도, 결국 농도가 삼투압을 결정한다라고 해도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지금 만약의 경우에 왼쪽이 5%의 이 지금 용액이 있고 오른쪽이 10%가 있다고 했을 때 각각은 삼투압을 갖는 거죠. 용액이 지금 농도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 5% 입장에서 봤을 때 이쪽에서 물을 잡아당기는 힘을 분명히 갖고 있다는 거죠. 10%도 마찬가지로 분명히 이쪽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왼쪽에서 물을 잡아당기는 힘을 갖는 거죠. 그럼 누가 더 잡아당기는 힘이 강할까요? 당연히 농도가 높은 쪽이 되겠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쪽도 삼투압을 갖고 있고 10%만큼에 해당되는 삼투압을 가지고 있고 이쪽도 5%에 해당이 되는 삼투압을 갖고 있죠. 각각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물이 이동하는 방향은 삼투압이 더 센 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R자이면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작용을 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분명히 각각 삼투압을 갖고 있으나 물의 이동 방향은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이동을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체가 삼투압을 분명히 갖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이렇게 세포를 집어넣었다고 했을 때 여기 농도가 0.9%, 이 용액도 0.9%라고 한다면 이거 자체도 삼투압을 가지고 있고 여기도 삼투압을 갖고 있죠. 근데 서로 잡아당기는 물의 그 힘이 같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물이 물론 이 막을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죠. 하지만 방향성이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포의 크기가 그대로 유지가 될 수가 있겠죠.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잡아당긴 힘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R자임은 0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각각은 분명히 삼투압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삼투압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이동하는 물의 방향이 없는 거죠. 물은 이동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까요? 이 두 개 중에 어떤 것이 삼투압이 더 클까요? 다시 말하면 어떤 것이 물을 잡아당기는 힘이 더 클까를 생각하면 되죠. 여기는 지금 농도가 물이 많기 때문에 옅겠죠. 여기는 더 진하겠죠. 자, 이렇게 세포벽과 세포막이 분리되는 현상을 원형질 분리라고 하는데 이쪽이 훨씬 더 물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삼투압이 더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물을 잡아당기는 힘이 더 크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쪽이 더 삼투압이 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동물 세포에서의 삼투 현상을 좀 볼까요? 이렇게 지금 용액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등장액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지금 적혈구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동물 세포이니까. 여기도 0.9% 적혈구도 바깥의 용액도 0.9%가 되는 거죠. 그럼 각각 이 적혈구가 이 바깥의 물을 잡아당기는 힘이나 이 용액이 이 적혈구 안에 들어있는 물을 잡아당기는 힘이 같다라고 볼 수 있죠. 삼투압이 같다 보니까 삼투압이 없는 게 아니죠. 각각 가지고 있는데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같다 보니까 알짜 힘이 0인 거죠. 그래서 이 형태가 유지가 된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여기 중류수에 집어넣게 되면 이 지금 세포는 0.9인데 여긴 0인 상태죠. 그럼 이 용질이 더 많은 농도가 높은 쪽이 물을 잡아당기는 힘이 더 크겠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지금 결국은 나중에 터지는 물이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터지는 용혈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 고장액에 집어넣는 경우는 이 바깥쪽의 용액이 여기에 있는 물을 잡아당기는 힘이 더 크겠죠. 용질 여기에 양이 더 0.9%보다는 더 많으니까. 그래서 점점 물이 적혈구 안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쪼그라들겠죠. 그래서 이 동물세포에서는 저장액인 상태에서는 적혈구가 터지는 용혈 현상이 벌어지게 되고 등장액인 경우는 각각의 삼투압, 적혈구 안의 삼투압과 용액의 삼투압이 같다 보니까 결국은 물의 일방적인 이동이 없는 상태에서 변함이 없다라고 볼 수 있고 고장액인 상태에서는 적혈구에서 물이 빠져나오니까 쭈그러드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볼 수 있죠. 식물세포의 경우에는 이 바깥에 세포벽을 가지고 있죠. 되게 단단한 지지대 역할을 하다 보니까 약간 동물세포와 다릅니다. 자, 등장액에 집어넣게 되면 모양 유지가 되겠죠. 반면에 저장액에 집어넣게 되면 물이 계속 들어가겠죠. 세포 안이 더 용액의 농도가 높으니까 들어가지만 적혈구처럼 터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세포벽이 이렇게 지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팽윤 상태라고 말을 하죠. 팽팽한 상태가 됩니다. 고장액의 상태에서는 이렇게 물이 점점 빠져나가겠죠. 네, 이 바깥쪽이 농도가 진하니까 세포 안에 물을 잡아당기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물이 빠지게 되면 이 세포벽과 세포막이 분리가 되는 원형질 분리 현상이 벌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장액의 상태는 팽윤 현상이 벌어지게 되고 등장액은 변함이 없고 고장액의 상태는 원형질 분리가 일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래프를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장액, 거의 중류수의 상태에 원형질 분리가 일어난, 그러니까 고장액에서 원형질 분리가 일어나 버린 세포를 다시 이 저장액에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어떻게 부피가 변화가 오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프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지금 플래시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 이렇게 원형질 분리가 일어난 세포가 있는데 이것을 저장액에 집어넣게 되면 이 여기가 훨씬 더 용액이 진하니까 바깥쪽에 물을 잡아당기겠죠. 자, 이렇게 잡아당기게 됩니다. 잡아당기게 되는데 결국 이렇게 해서 거의 이런 식으로 세포의 크기가 부피가 1인 상태에 도달할 수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도 계속 이게 물이 들어오게 되면 그 다음에는 물을 잡아당기는 힘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물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미는 힘이 존재하겠죠. 자, 이것을 팽압이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 차이만큼 물을 흡수할 수 있겠죠. 흡수력도 계산해낼 수 있겠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일단 이 세포 밖에 물을 잡아당기는 힘이 바로 삼투압이라는 거죠. 용질을 갖고 있는 만큼 농도만큼 물을 잡아당기게 되고 그다음 이 물이 점점 들어오게 되면 어느 순간에 팽압이 형성이 돼서 자, 물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은 삼투압에서 팽압을 뺀 나머지가 흡수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다시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일단 이 상태에서는 삼투압이 가장 높겠죠. 자, 가로축은 세포의 상대적 부피고 Y축은 압력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일단 삼투압이 존재하겠죠. 물을 잡아당기는 힘. 자, 이 상태는 지금 원형질 분리가 일어난 상태인데 자, 이렇게 세포의 크기가 1이 될 때까지의 그 삼투압의 크기를 본다면 삼투압은 이 지금 시작점에서 가장 농도가 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삼투압이 가장 높은 상태가 되죠. 그런데 점점 물이 들어오게 되면 그만큼 농도가 옅어지기 때문에 낮아지기 때문에 삼투압도 줄어들겠죠. 자, 그런데 이 지금 세포의 부피가 1인 상태에서 삼투압이 0인 건 아니죠. 왜냐하면 거기 안에 용질이 들어있고 농도가 분명히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을 잡아당기는 힘은 분명히 갖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때까지 지금 세포가 물이 들어온 거죠. 그런데 세포의 크기가 1이 된 상태인데 이 순간을 넘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보통 여기를 한계 원형질 분리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까지만 그 원형질 분리가 일어나고 이게 하나의 경계가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팽압이 존재하는 하나의 경계선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부분에서 이제 팽압이 형성이 되겠죠. 점점 삼투압은 물이 들어올수록 낮아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삼투압이 0이 되진 않죠. 얘가 지금 여기 안에 아무리 물이 들어와도 기본적으로 농도는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농도를 갖고 있는 이상은 삼투압은 0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값이 최대 커진 상황이 됐더라도 삼투압은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이 1에서부터 점점 물이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세포 안에서 바깥으로 미는 힘, 팽압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은 삼투압이고 이것은 팽압이 됩니다. 그럼 이 사이값, 여기 사이값이 뭐가 될까요? 삼투압에서 팽압을 뺀 요 사이값이 바로 흡수력이 된다라고 볼 수 있죠. 삼투압과 팽압이 같아지면 그때 흡수력은 0이 된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럼 이것을 흡수력을 한번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일단 이 부분에서는 흡수력은 삼투압만큼 흡수력이 나타나겠죠. 물을 잡아당기는 힘만큼 흡수력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데 흡수력이 이 1이 될 때까지는 팽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흡수력과 삼투압은 일치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까지는 삼투압과 흡수력이 같겠죠. 그러면 1.1인 상태에서의 흡수력을 본다면 분명 여기 사이값이 되겠죠. 요 사이값. 자, 요걸 크기를 한번 점을 찍어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자, 일단 삼투압 한 6 정도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팽압의 값은 한 1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흡수력은 얼마일까요? 5가 되죠. 자, 5를 한번 점을 찍어 볼게요. 자, 1.2였을 때의 흡수력을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이 지점에서의 삼투압은 약간 5가 되지 않은 한 4.8 정도 된다고 볼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팽압은 한 1.8로 보겠습니다. 그럼 값이 한 3 정도 나타나겠죠. 자, 1.3일 때의 상태에서는
이 삼투압과 팽압이 같기 때문에 0이 되겠죠.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이런 상태로 그려지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 지점, 흡수력과 이 팽압이 만나는 지점, 뭐 이 지점이 값이 흡수력이 0이 된다. 뭐 이런 착각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 그래프가 왜 이렇게 그려지는지에 대한 원리를 잘 이해하시고 이 그래프를 전체적으로 파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삼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